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22페이지 직접 해보세요. 도면에 치수 넣기 요 내용을 통해서 직선 구간에 치수를 집어넣는 선형 치수와 정렬 치수 요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기능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선형 치수라는 기능은 직선 구간을 정해져 있는 각도대로 치수를 측정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초기 설정에서는 그 정해져 있는 각도가 90도 단위이기 때문에 XY축에 평행하게 치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면 가로나 세로의 치수를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입력한 두 지점 간의 가로 또는 세로의 거리를 측정하는 치수를 작성하는 게 선형 치수라는 기능입니다. 전체 명령어는 dimlinear고요. 단축 명령어는 앞에 6글자 dim, lin 또는 dim에서 d, linear에서 li 그래서 dli라는 단축 명령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 기능을 실행하면 초기의 옵션이 객체 선택이기 때문에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객체를 선택해서 바로 치수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측정할 때엔 두 점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측정할 객체가 있다. 그러면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른 뒤에 객체를 직접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할 때 잘 보면 이런 옵션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치수를 작성할 때는 사실 이런 기능까지 다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가끔 필요할 때가 생길 수도 있으니 옵션이 어떤 단계에서 나타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 미리 보기가 표시될 때 저 옵션이 나오는 거예요. 객체를 선택하면 미리 보기가 표시되니까 옵션이 표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할 기능은 선형 치수 바로 밑에 있는 정렬 치수라는 기능입니다. 전체 명령어는 dimaligned 그래서 단축 명령어는 앞에 6글자 dim, ali 또는 d에서 d, aligned에서 al 그래서 dal이라는 단축 명령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실행하면 앞에서 사용했던 선형 치수와 마찬가지로 두 좌표를 입력해서 치수를 뽑아낼 수도 있고 또는 객체를 선택해서 치수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절차는 똑같은데 옵션에 표시되는 게 조금 적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각 치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런 옵션까지 자주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다르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 정렬 치수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입력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치수로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같은 객체를 선택하더라도 선형 치수를 사용했을 때랑 정렬 치수를 사용했을 때랑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치수를 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기능을 실행을 해보자면 선형 치수 dimlinear를 사용해서 객체를 선택해서 치수를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 dimaligned를 사용해서 객체를 선택해서 치수를 뽑을게요. 그러면 선택한 객체에서 양 끝점이 수집이 된 거고 그렇게 수집된 좌표를 활용해서 설정되어 있는 각도 지금은 0도의 각도로 치수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치수 보조선이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건데 dimaligned 정렬 치수를 사용을 했을 때는 수집된 두 좌표의 최단 거리 그러니까 요 직선의 각도와 동일하게 치수가 작성된 겁니다. 요 선이랑 이 치수의 치수선은 두 개가 서로 평행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할 때 선형 치수는 지정된 각도로 측정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된 각도는 바꿀 수 없느냐?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좌표를 입력하건 객체를 선택하건 어쨌든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일 때의 옵션을 살펴보면 회전이라는 옵션이 있죠. 요 회전이라는 옵션이 측정할 각도를 설정하는 옵션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회전이 측정할 각도고 각도 옵션은 문자의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 치수를 실행을 할 때에도
각도라는 옵션은 표시되는 거예요. 정렬 치수는 최단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할 각도는 언제나 설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 옵션을 변경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시될 문자의 각도는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각도라는 옵션이 있는 거죠. 자, 다시 선형치수를 실행한 뒤에 옵션에서 회전을 선택하고 측정할 각도가 0도인데 이 각도를 요 선과 평행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정렬치수와 마찬가지로 최단거리를 측정하는 것처럼 치수를 작성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차이점은 정렬치수로 작성한 건 최단거리를 측정한 거고 선형치수로 작성한 건 두 점 간의 거리를 제가 지정한 각도로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객체를 편집하면 치수가 편집되는 게 달라요. 이뿐만 아니라 그립을 사용해서 치수를 편집하려고 할 때에도 작동이 다릅니다. 이 친구를 편집하면 각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거리만 편집이 되는 거고 정렬치수의 경우엔 각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움직이는 그립에 맞춰서 측정하는 각도도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립으로 하나씩 움직일 일은 별로 없겠지만 신축, 요 기능을 사용해서 정점을 한 번에 편집할 일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치수는 정렬 치수를 많이 사용하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선형 치수로 작성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굳이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 차이점은 수평과 수직으로 치수를 작성해 놓고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선형 치수의 경우엔 치수를 설정하면 이렇게 작성이 되고 정렬 치수의 경우엔 치수를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신축을 사용해서 정점의 좌표를 편집하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직선 구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은 선형 그리고 정렬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파트 1이라는 예제 도면을 편집하면서 도면을 직접 작성해 볼게요. 차이점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일단 DIM이라는 도면층의 색상을 선홍색으로 바꿔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제 도면을 보면 이렇게 치수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왼쪽의 도면의 상단부 직선 구간 그리고 왼쪽의 직선 구간 이 두 구간을 치수로 작성을 해볼게요. 직선 구간의 치수를 작성할 땐 선형, 정렬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90도의 각도일 때는 선형 치수를 많이 사용하고 경사져 있는 구간을 작성할 땐 정렬 치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은 수평 수직선을 작성할 거니까 dim linear 선형 치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서 객체를 선택하고 치수 그리고 다시 한번 객체를 선택해서 치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치수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제가 앞의 영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던 배율이 안 맞아서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경우엔 치수 스타일을 바꿔주면 되는데 아직 제가 치수 스타일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현업에서 도면을 작성하시는 대부분들이 치수 스타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스타일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면에서 살펴보면 이 친구는 회전된 치수로 작성된 치수인데 치수 스타일을 보면 DIM이라는 치수 스타일로 작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작성한 치수를 살펴보면 치수 스타일이 스탠다드라고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DIM으로만 바꾸면 옆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는 제가 깔끔하게 도면을 다 설정해 놨기 때문이고 실제 도면에서는 치수 스타일을 엉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원래 치수를 작성할 땐 치수 스타일을 바꿔 놓고 작성을 해야 돼요. 치수 스타일의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해보면 요만큼이 2다. 그러니까 문자의 높이는 요게 2니까 대충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스탠다드, 현재 치수 스타일로 설정되어 있는 스탠다드를 살펴보면 전체 표기된 길이가 1.77인데 문자의 높이는 그거보다 한참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작성되는 겁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대충 치수가 어떻게 작성될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수 스타일을 DIM으로 바꿔놓고 치수를 작성하면 현재 치수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성된 치수의 치수 스타일은 DIM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작성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애초에 도면의 치수 스타일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개별적으로 특성 팔레트에서 값을 바꾸거나 혹은 특성 일치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앞의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치수를 선택하면 그에 대한 특성을 특성 팔레트에서 편집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화살표의 크기를 10으로 바꾼다. 그러면 화살표가 크게 표시되고 문자의 높이를 10으로 바꾼다. 그러면 문자도 크게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보니까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이런 정밀도를 수정하려면 정밀도 자체를 편집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걸 편집해버리면 130.5 같은 걸 131로 표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치수가 대충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밀도를 0으로 그러니까 정수로만 표기되게 바꿔버리면 정확히 27이 아닌데 27인 것처럼 표기된단 말이에요. 때문에 정밀도를 바꾸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고요. 그 대신 선행 0 또는 후행 0을 억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1차 단위 탭으로 넘어가 보면 선행 0 억제, 후행 0 억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 후행 0은 소수점 이후의 숫자 0을 표기하지 않는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 0의 경우 0.9를 0.9로 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후행 0만 억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치수가 치수선을 파먹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문자 항목 쪽에 보면 수평 위치와 세로 위치 이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평 위치가 중심에 가 있어서 전체 거리 중에 가운데의 위치에 있는 거고 세로 위치가 중심에 돼 있어서 전체 높이 중에 중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위로 바꿔주면 문자가 치수선 위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세로로 작성된 치수는 아직도 그대로죠. 요건 문자 내부의 정렬이라는 옵션을 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치수에 있는 모든 문자가 치수선과 동일한 방향으로 설정되게 되는 거예요. 치수와 관련된 특성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특성 팔레트를 통해서 편집할 수 있기는 한데 앞의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알아야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진행을 하는 분이 거의 없고요. 그 대신 특성 일치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죠.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 처음에 치수를 작성했을 때 치수 스타일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작성이 됐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특성 일치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전체 명령어는 match property, 단축 명령어는 앞에 두 글자 MA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 기능을 보편적으로 너무나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특성 일치 대신 단축 명령어인 MA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라는 뜻이죠. 자, 기능을 실행하면 원본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영역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한 개만 콕 하고 지정해서 선택해 줘야만 하고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면 설정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초기 설정 그대로 모든 게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 몇 개만 제거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원본 객체와 설정을 다 마치면 대상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하고 이때 치수를 선택하면 원본으로 선택했던 객체의 특성 팔레트를 싹 복사해서 대상 객체의 특성 팔레트에 붙여 넣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게 표시가 되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 놓고 특성 팔레트를 살펴보면 선 및 화살표 그리고 문자 등등 거의 모든 설정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의 위치까지는 바꿔주지 않고 측정 단위도 바꿔주지 않고 이렇게 객체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몇 가지 설정을 제외하곤 모두 동일하게 맞춰줘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특성 일치를 사용하면 모든 특성을 붙여넣기 때문에 객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원본 객체로 치수를 선택했다 그래서 치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치수가 아니라 선, 폴리선 이런 객체들에도 전부 다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 객체를 선택할 때에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 요 점 기억해 두셔야 할 거예요. 원본은 한 개의 객체만 콕하고 지정해야 하고 대상은 필요한 객체만 잘 골라서 선택해야 된다. 요 두 가지만 주의하면 특성 일치라는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책에서는 여기까지 진행한 후에 요 치수에서 문자만 움직이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자만 움직이는 건 너무 간단하죠. 그냥 그립으로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영상을 마치기 전에 책에서 설명하지 않은 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 유형의 객체를 선택하면 요렇게 특성 팔레트가 표시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에 대한 특성만 한 번에 바꾸겠다. 폴리선에 대한 특성만 한 번에 바꾸겠다. 이런 설정들을 개별적으로 객체의 유형별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치수도 마찬가지로 정렬된 치수만 바꾸겠다. 회전된 치수만 바꾸겠다. 이렇게 유형별로 선택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화살표는 15로 문자의 높이도 15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 유형의 객체를 선택했을 때 특성 팔레트에 한 번에 표시되는 건 언제나 일반 항목인 건 아닙니다. 사실 특성 팔레트에는 선택된 객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표시되는 거거든요. 폴리선이랑 치수랑 요 두 객체의 공통적인 특성이 일반밖에 없어서 일반만 표시되고 있는 건데 정렬된 치수랑 선형 치수랑 그리고 반지름 치수를 비롯해서 각도 치수, 지름 치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치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에 대한 설정 그리고 문자에 대한 정밀도 설정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치수를 골라서 한 번에 선택을 하면 화살표의 크기를 한 번에 바꾼다거나 혹은 문자의 높이를 한 번에 바꾼다거나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한 번에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힘들게 전체 객체 다 선택해서 반지름 치수에서 문자 높이 바꾸고 정렬된 치수에서 문자 높이 바꾸고 이런 반복 작업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화면에서 치수만 골라서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면층을 몇 개 꺼준 뒤에 치수들만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면 특성을 편하게 편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객체만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도면층을 껐다 켰다 하는 것 외에도 객체별로 가시성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치수를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객체를 숨기고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선 추후에 설명할 9장에서 다룰 거니까 지금은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선형과 정렬 치수 외의 다른 치수들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